다음은 양파 기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매년 우리가 양파 가격 등락으로 인해서 농가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품목이죠. 농촌의 또 현실은 고령화되고 또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편이고요. 또한 인건비는 상승하는 상태이고요. 또 농자재 값은 갈수록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3중, 4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제 지켜봤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양파 기계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파 기계화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야 될 부분, 반드시 정착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파 기계 정식의 장점입니다. 양파를 기계로 심었었을 때는 사람 손으로 심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사람 한 사람이 심을 수 있는 정식 면적은 하루에 100평인 것과 비교했었을 때 양파를 기계로 심었었을 때는 1,500평 이상 이렇게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경연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 36만 5천 정도의 경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양파 기계 정식의 장점이고요. 또 양파를 손으로 심었었을 때는 옆으로 뉘어서 심고 대각선으로 심고 하기 때문에 양파는 또 심지만은 양파 기계로 심었을 경우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심기 때문에 초기 활착이 빠르죠. 초기 활착이 빨라서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깊이 3 내지 5cm 정도 깊이로 균일하게 심기 때문에 대구의 형성 비율이 높고 그만큼 균일한 양파, 상품의 양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국 크기가 원하는 깊이 3cm 정도로 얇게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행 우리 손으로 심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훨씬 더 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는 양파 기계로 심었을 때는 두둑의 너비가 1m이기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트랙터 바퀴 폭이 좀 조절을 하면은 트랙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추후에 양파를 기계로 수확했었을 때 이 트랙터가 들어가서 단속작물 수확기를 부착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기계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를 기계로 심었을 때는 추후에 수확 기계화에도 유리하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식거리가 넓기 때문에 비율이 넓습니다. 네 줄로 심어서 넓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된다. 그래서 병해 중에도 약간 강한 편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손으로 심었을 때는 13줄 심죠. 13줄, 12줄, 11줄을 심는데요. 두둑의 폭은 180cm 정도이고 골폭은 골은 약 30cm 정도이죠. 제식 주수는 들어가는 제식 주수는 약 2만 9천 주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정식 4조, 4줄로 심는데요. 4조식의 모습은 두둑의 폭이 1m 정도이고요. 골폭은 40cm 정도입니다. 제식 주수는 2만 6천 주 정도죠. 그래서 손으로 심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3,500주 정도 덜 심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정식 하신 농가들을 보면은 사례를 보면은 수확량은 제식 주수는 적지만 상품의 양파, 균일한 고품질의 양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성으로 따져 보면은 수확량이 더 많다, 더 높은 가격을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쪼리가 없다는 것이죠. 쪼리가 없어 하품의 양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거나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둑의 폭이 너무 좁다, 너무 넓어서 덜 심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것들을 개량해서 골폭을 조금 더 줄이고요. 두둑의 폭도 조금 줄여서 심게 되면은 제식 주수 면에서는 손으로 심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 밖에 기계정식 4조식을 왕복해서 8조로 심는 분들도 계시고 6조식의 기정식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파 기계화는요, 현재까지는 정식 과정까지는 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수확 기계화는 아직 미비한 편이죠. 앞으로 전 과정, 양파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 이루어진다면은 생산비 절감에서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또 정착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구해야 될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기계 정식 시에는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죠. 파종기는 시간당 300매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파 파종기에 종자를 넣기 위해서는 종자의 크기를 조금 이렇게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종자 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코팅 작업을 합니다. 이런 코팅을 했었을 때는 종자의 선별이 되기 때문에 발화율이 조금 높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양파 기계 정식을 하는 데 있어서 육묘가 까다롭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양파 기계 육묘는 세심한 좀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있었을 때 상토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상토, 피트모스라는 것은 이제 유기물인데요. 유기물 함량이 적당한 상토를 선택해서 보수성, 보비성, 통기성이 좋은 이런 상토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정식은 육묘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료분이 쉽게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분이 적당한 상토를 선택해서 육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는 기계정식 전용 양파 상토가 이제 출시되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파 기계정식은 정식기를 이용해서 심을 때 셀의 형태, 매트 형성이 잘 돼, 뿌리 감김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정식 시에 잘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 형태 유지가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육묘기간을 늘리지 않고도 육묘기간을 약 40일에서 50일 정도로 단축시키면서 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토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 안에 응집제가 들어가 있어서 기계정식은 60일 이상 육묘하지 않고도요, 쉽게 잘 굳는 이런 형태의 상토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또 기계정식은 448구짜리 유물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멍의 수가 많고 들어가는 상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쉽게 건조와 습해의 상황에 놓여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건조와 습해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육묘 상자는 잔재물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잔재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나 뿌리 잔재물이나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서 세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둑의 살개입니다. 모판을 3장 정도 이렇게 깔게 되면은 폭이 약 1m 정도 나오죠. 그래서 모판은 당연하게 배수로는 깊게, 삼면은 평탄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비료나 물이 몰리지 않게 이렇게 평탄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정식은 모판 밑에 이렇게 그물망을 피복하기도 하는데요. 그물망을 피복하는 이유는 양파가 30일 정도 육묘 후에는 양파 모판 밑으로 뿌리가 뻗기 때문에 이 뿌리를 땅속으로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양파 그물망을 통해서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모판을 추후에 떼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둑 다지기인데요. 그래서 기정식 육묘는 습해에 매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비가 가을철 장마로 인해서 기계 육묘를 실패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습해로 인해서 실패 분들이 많죠. 이렇게 육묘산자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땅속에 묘상 위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습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두둑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경도로 도둑을 다진 이후에 묘산자를 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계정식 육묘는 대부분 이렇게 노지에다가 육묘산자를 치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양과 육묘산자가 접촉하는 방식의 육묘법을 쓰고 있죠. 문제는 토양과 직접 닿음으로 인해서 이게 습해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건조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농가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기계묘 다 실패하신 원인이 비에 의해서 결주가 생기고 끝이 마르고 육묘 실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직포를 옆에 깔아놓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덮어주시거나 또 비닐을 이용해서 덮어주시거나 활집을 씌워놓고 비닐을 덮어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를 이렇게 이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하우스 내에서 육묘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다음은 이렇게 하우스 내에서 토양과 차단해서 육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PP 마대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육묘산자를 올려놓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을 줬었을 경우에 모판 밑으로 뿌리가 뻗게 됨으로 인해서 쉽게 건조에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토양 밑으로 뻗지 않기 때문에 양수분 흡수가 되지 않아서 건조 피해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PP 마대를 깔아놓고 육묘를 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부병 같은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용 트레이 위에 모판 산자를 띄워놓는 공중에 일정 거리를 격리시켜 놓는 방식의 육묘 방식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꽤 건조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모판 밑으로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파의 뿌리는 물을 찾아 이렇게 뻗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뿌리가 밑으로 뻗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는 매트 형성이 잘 되고 뿌리 감김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연약하게 자라고 건조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기정식 모파는 건조에 취약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굵은 물방울로 관수 작업을 했었을 경우에는 상토가 패이거나 종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멍이 작은 관수 노즐의 구멍이 작은 것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정밀 관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미니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이용해서요 미세 정밀 관수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 주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30분 이상, 하루에 3시간씩 이상 줘서 물병으로 인해서 스페 피해로 인해서 실패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스프링클러는 30분 이내로 짧게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기정식 육묘는 정식기에 잘 이용해서 심을 때에 깨지지 않고 셀 형태가 유지되어야지만이 잘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트 형성, 뿌리 감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육묘 후 약 30일 정도 경과했었을 때 뿌리 밑부분이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이때 충분한 양의 관수가 되어야지만이 이 뿌리 발육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정식은 60일 이상 이렇게 육묘를 하기 때문에 뿌리가 쉽게 노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상토가 굳는 상토, 응집제가 함유된 상토를 이용해서 약 45일 정도로 육묘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양파를 정식기에 넣고 묘를 정식기에 넣고 정식하기 위해서는 양파 묘의 기준이 직립되어 있고 약 16cm 정도로 묘 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양파가 이렇게 엉키지 않고 잘 심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잎을 자르는 작업들을 하죠. 3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16cm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목표다. 전엽을 하실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비가 온다는 여부와 비물에 맞게 되면은 또한 간수 작업을 했었을 경우는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투해서 막 입끝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관수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육묘 상자는 448국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분이 쉽게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셨을 경우에는 거름을 주시는 게 좋다. 물에 녹여서 요소 연면 간주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작업하고 전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묘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직립되어 있고 반에 뿌리가 이렇게 잘 감겨 있고요. 셀이 깨지지 않고 셀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는 묘가 기기정식에 가장 적합한 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정식 두둑입니다. 두둑은 정식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둑의 상면이 1m 정도, 90에서 1m 정도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겠죠. 또 두둑의 상면은 평탄하게 조성해야 양파 기계가 이렇게 균일하게 일정한 깊이로 심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폭은 약 40cm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고래 깊이는 당연히 깊게 이렇게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파 기계 정식의 모습이고요. 뇌질로 심는 모습입니다. 운남면에 계시는 한 농가는 이렇게 피복을 하지 않고 양파를 기계로 이렇게 심는 분이 계시는데요. 겨울철에 온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따뜻한 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월동 중에 한파, 갑작스러운 저온으로 인해서 서리빨이나 아니면은 동해 피해를 입거나 냉해 피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육이 부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피복은 앞으로 우리가 기계화에 있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지만은 경쟁적인 방법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파 기계화는 관행 우리 선도 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수확량은 관행 손으로 심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상품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수확량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정식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생산비 절감의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고요. 또한 이렇게 기정식 초반에는 육묘가 조금 까다롭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기정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한번 들으시고 벤치마킹 해 나간다면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정책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본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조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양파 교육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